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 43분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이 친미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반미적으로, 반일적으로, 친중적이고 친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재임 기간 매우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낸 사람인데 아주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 가게가 어머니는 일본 쪽이고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문재인 정부가 푸대접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한미동맹을 아끼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되었군요. 종전선언에 관하여 우리는 그 선언 다음 날 무엇이 변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은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뭐가 나느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는 종전선언은 이미 우리가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정전협정이라는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인데, 다만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멈춘 점에서는 그게 종전선언인데, 지금 다시 해보았자 그 정전선언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전협정은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 한국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여전히 훌륭하게 그냥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화학, 재래식 능력 또한 여전히 훌륭하게 그냥 존재할 것이다.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북한의 미사일, 핵, 화학, 재래식 도발 능력이 그럼 무효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우리에게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 잘 작동해 왔다. 종전선언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걸 모를 리 없지만은 워낙 졸라대니까 지금 따라가는 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바이든 이런 내삼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하는 그런 꿈은 이제 날아가 버린 지 오래되죠. 그러나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발표를 하면은 선동 언론이 따라갈 것이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데 반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단단히 챙겨야 합니다.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다. 종전선언파는 한미동맹 해체파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 해리스 대사가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잘못된 정책 중에 이게 아마 머리에 올라갈 겁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말을 꺼내듣기도 전에 트럼프가 먼저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든다.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한다.
완전히 북한의 논리를 그냥 수용해가지고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의견 상무시해버리고 선물을 준 게 그 뒤에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사실 한미훈련이 그냥 형해화되었습니다. 평소에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훈련되지 않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데 통상적 대화와 군사적 대비 태세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 내려야 한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환상, 공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주기만 하면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공상, 여러 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도 또 하는 이유는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가 그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나 이런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그것은 이미 시도돼 본 적이 있었으며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 만약 훈련이나 제재를 줄이려면은 협상의 결과물 또한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양보를 하면은 협상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협상하기 위해서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한과 중국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우리의 강한 연대를 약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나는 김정은이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제재 완화와 한미동맹 분열 등을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만들고 남한의 종북 세력 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그 목표는 핵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연계시켜서 그러니 핵이라는 전략적 무기와 종북 세력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이다. 이게 북한 핵무장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해리스 전 대사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체제 유지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는 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북한의 체제는 궁극적으로 위협받기 마련인데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을 먹어버려야 한다. 이걸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해리스 대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해가 지나도록 주한 미국 대사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해리스 전 대사는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데 상원만 나무랄 수도 없다. 한국이 핵심 안보 동맹이고 필수적 경제 파트너인데 아직도 대사 지명자가 없다니 당장 지명해서 빠르게 인준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리스란 한국을 참 잘 이해하고 북한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있다는 것, 그게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